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섬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수 거문도 일원이 문화재청이 선정한 2022년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문도가 좀 달라집니까? 이제 드디어 거문도가 옛 명성을 되찾을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정말로 기뻐요. 네.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용사업 문화재청 사업인데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과 공간들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번에 경쟁률이 조금 치열했죠. 전국에 9군데가 최종 올라와서 마지막에 4강전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서면 심사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거문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자원의 보존성이나 주민들의 호응이나 향후의 그 자원의 가치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유산이 보존 잘 돼 있고 이후에 이걸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활용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면 2024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자해서 학술 조사 연구도 하고 역사문화 공간도 조성하고 이 문화재 보수나 복원 또 이 교육 전시 체험 또 콘텐츠 개발 다양한 사업들 편의시설 확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드디어 우리 여수 거문도에 왔습니다. 네, 우리 여수 거문도는 최근까지 위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또 소개를 해주신 곳이라 저희도 더 기쁜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거문도의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섬은요 따로 있습니다. 180여 개나 되는 섬들이 그야말로 새떼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이름이 진도 하조도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문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섬이기도 해요. 과거에 잘 나갔었지. 그런 섬인데 무려 섬이 177개. 이 조도 면에만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섬이 36개. 무인도가 141개로 전국에서 아마 가장 섬이 많고 바다 면적까지 하면 제일 넓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큰 섬이 오늘 소개할 하조도, 그다음에 상조도, 관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도, 대마도, 나배도 정도가 큰 섬이고 작은 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섬에 희망이 있는 게 아직도 초, 중,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각 39명씩 학생들이 있고요. 고등학교도 1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분교도 대마도에 3명, 관사도 1명, 동고차도에 8명, 가사도에 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나갔을 때 1970년대 거의 900여 가구 5,000명 이상이 살았던 그런 섬이었는데요. 지금은 3,000명가량 줄어들고 오늘 소개할 하조도도 한 1,200여 분 그렇게 섬에 살고 계십니다. 네, 뭐 인구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있는 섬 이야기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한데 조도라는 섬이 앞에 조가 새 조자예요, 진짜로? 맞습니다. 풀이하자면 새 섬이죠. 새떼처럼 많은 섬들이 모여 있다. 오밀조밀 모여 있다. 혹은 바다에서 뭐 새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미섬이 본섬 진도라면은 이 작은 섬들이 가사군도, 거차군도, 관매군도, 상조, 하조, 성남 모여 있어요. 오밀조밀 모여 있어가지고 참 예쁜 경관을 연출하는데 실제로 근데 섬과 섬 사이에 물살이 좀 세서 섬들 사이에 이 교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사진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섬이 많은데 조도 군도로 가려면 진도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섬이 워낙 많아서 해상 교통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큰 섬, 우리가 이제 예전에 팽목항이라 그랬죠. 팽목항하고 조도하고는 하루에 8번, 30분이면은 하조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작은 섬들은 해상 교통이 잘 연결되지 않은 편이라 목포에서 하루에 배 한 대 있습니다. 아침에 8시 반 배를 타면 무려 신안, 진도 섬들 32군데를 경유해서 그 한 대가 다 경유예요? 네, 맨 마지막에 서거차도 그래서 제일 중간에 손님이 없으면 그냥 패스. 그다음에 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미리 선장한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태우고 가고
해서 조도까지도 한 3시간에 4시간. 기항지마다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때는 11시간 반도 걸렸다고. 아이고.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 유람하듯이 한번 가실 분들한테는 이 배도 섬사랑 10호와 13호입니다. 목포에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조도가 어장 환경이 또 좋아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섬이라고 들었는데 옛사람들의 흔적도 좀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 구석구석 뭐 신석기 시대 조개더미 유적 그런 유물들도 출토가 되고 있고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인돌, 그다음에 마을 앞에 수호신처럼 세워놨던 선돌도 흔적이 남아 있고요. 고려 시대 옛날 무덤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 때는 그 수군들의 흔적들, 뭐 성터도 있고 별장이 배치돼서 거기에 군사 기지 역할을 했던 그런 흔적, 또 멀리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보기 위한 그런 전망대, 돈대 뭐 그런 흔적도 있고요. 또 인근의 많은 섬들에서 물산이 모여서 그것을 집합을 해놓는 창고가 있었던 시설들. 그래서 또 주변의 섬들을 아우르다 보니까 또 관리도 파견이 돼 있어서 그 관리들에 관련된 공덕비랄지 여러 역사적인 흔적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하조도가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또 자연 환경도 풍부해서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를 넘보던 그 시기에 또 영국군들이 하조도 일대를 탐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영국 하면 거문도였는데 하조도 일대도 참 부지런하게 이쪽을 정탐하고 다녔던데 1816년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나라 웨이하이에 갔다가 영국 함대가 이쪽으로 세척이 거쳐갔더라고요. 그래서 진도하고 이 하조도 일대를 또 이렇게 정찰을 하고 거기에 선장인 바실 헐이라는 사람이 네. 또 보고서를 써놨어요. 우리나라 서해안하고 저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쫙 보고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야 정말로 크고 작은 섬들이 우리가 지금 표현했던 대로 새떼처럼 모여 있구나. 그래서 딱 보고서의 결론은 진도가 우리가 동양에서 항구를 건설하기에 제일 좋은 적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거문도에 영국군이 불법 점령했던 거문도 사건은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조도 관련된 이야기는 참 처음 들어서 흥미롭습니다. 조도 역시 외세 침략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저희만 보고 좋은 데가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것 똑같이 같아요. 느끼셨겠죠. 예, 그래서 보니까 산마루에서 주위를 바라보니 섬들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섬들을 세워보려고 애썼으나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20개는 되는 듯 했다. 경치는 황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보고서에 감정을 담아서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렇죠. 3일간 저도 사람들 만나서 언어나 생활 문화 뭐 이런 것들도 기록해놓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지도에다가 자기네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 섬들이요. 네, 그래서 하조도 같은 경우 엠허스트 섬, 상조도는 몬트롤 섬, 그다음 내병도는 샴록 섬, 내병도는 지스틀 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에다 다 표기하고 나중에 70년 뒤에 영국하고 거문도 청나라 이 옥신각신 할 때 영국에서 홍콩을 나중에 가져가는 것처럼 이 진도를 탐을 내서 청나라에 요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영국군이 일찌감치 조도 군도의 보물 같은 그 가치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천혜의 어장인 조도 인근에는 고깃배들도 쉬지 않고 들락날락거렸다고요. 정말로 그 유명하더라고요. 그 조도 사람들을 칭하는 별칭이 있는데 조도가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도가리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했는데 조도갈 선원을 나를 따라오시오. 전국의 항구에서 네. 조도가 워낙 물반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이 어선을 하는 분들이 선원을 모집할 때 조도갈 사람 가지고 조도갈 이 그러면 제일 먼저 모집이 잘 됐다 그래요. 오. 가면은 이제 돈도 좀 벌고 아. 그런 정도로 어장이 정말 풍부했다 그러고요. 옛날에 어느 항구에서나 조도 사람들은 꼭 있었다 그래요. 왜요? 그래서 조도 사람들이 어로 기술도 발달하고 전문적으로 다른 지역 선원에 비해서 고기를 잘 잡으셨나 봐요. 그래서 또 임금도 더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런 전문 기술, 숙련된 기능으로 인으로서
대접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아직도 상당하십니다. 네, 네. 재밌네요. 섬 풍경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조도에는 이 등대가 아름다운 풍광 자랑한다면서요. 등대 보러 많이들 들어가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기도 하고 주민들도 어렸을 때 소풍 어디 가셨냐 하면 저 등대를 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조도 등대 주변에는 저쪽 인천에서 오는 배들, 그다음에 부산에서 오는 배들, 즉 서해와 남해 경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길을 연결하는 중요 요충지, 이곳이 장죽수도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 등대 앞 물살이 워낙 세서 네. 물살 세면 유명한 데가 진도대교 아래 명량 울돌목인데 울돌목이 이 장죽수도에 사돈 좀 맺읍시다 하니까 너그 물살도 물살이냐 우린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뭐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거절했다는 그런 소문. 그래서 실제로 이 조도분들이 가까운 본섬 진도하고 예전에 교류가 자주 있었던 게 아니라 물살이 세서 반대로. 목포로 그렇게 올라가서 뭐 생활권이나 통원권이나 학교도 그리 많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등대 이야기 마저 해보면은 이 하조도 등대가 굉장히 또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1909년산이에요. 100년이 100년 훨씬 넘었네요. 넘었죠. 조선을 수탈할 목적으로 세운 14m 정도의 그런 백색 등대인데요. 2020년 7월에는 이달의 등대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약 48km 바다까지 멀리 비추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말로 비경입니다. 저기까지 또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가면은 더욱 높은 데서 또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만물상 바위나 뭐 야생화도 정말로 아름답고 꼭 가서 자연과 이 등대가 어우러진 모습들 꼭 찍고 가는 그런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조도에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네. 명소군요. 100년 넘은 등대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조도에 가실 때. 이 등대와 더불어서 꼭 둘러볼 곳 도리산 전망대도 있어요. 아까 바실허리 거기 올라가서 보고 황홀감에 그러니까요. 빠졌었죠. 섬을 세기 힘들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까지 다리가 조도대교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97년에 개통이 돼 있어서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주변의 섬들이 쭉 한눈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고요. 날씨가 좋으면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이고 특히나 관매도나 우와. 서거차도, 옥도, 성남도 이런 주변 섬들 사이로 지는 이 일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쁘네요. 예, 그래서 해질 때 꼭 한번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태균 전문위원과 진도 하조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